저희 이곳에서 기자회견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한 짓거리를 보고 이 안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울고 하소연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66일이 되도록 그 잘난 사장 낯짝 본 적이 없습니다. 교섭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최초로 언론 플레이 한다고 나와서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합의만 하려고 했다는 말 말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진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번도 그 살인자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적어도 법원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노동부나 경찰이나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선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살인자를 빼돌렸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갔나 싶을 정도로 밤에 추웠습니다. 이슬을 맞으며 가족들이 텐트 하나 치지 못하고 바닥에 은박지 하나 깔고 이틀 밤을 잤습니다. 살인자 제대로 처벌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얘기했습니다. 노동부 차를 타고 박순관이 들어올 것이다. 정문 후문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반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들어오는 1층이 아니라 차를 타고 지하로 빼돌려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돌렸습니다. 살인자를 빼돌리는 이 짓거리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6일을 싸우면서 사장 얼굴 한번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아리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의 이 참사의 주범 박순관을 제발 좀 구속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미 산재로 가족을 잃었던 유가족들이 마련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피해 가족과 현재의 피해 가족이 하나가 돼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노동부가 경찰이 그렇게 살인자를 빼돌릴 줄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를 안고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며 그래도 우리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잊어도 우린 잊을 수 없고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일동 묵념. 묵념 바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자 박순관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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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죽여놓고 도망가는 박순관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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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를 빼돌리는 법원도 책임있다! 네, 발언 첫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CJ E&M에서
이한비 PD 유가족이신 이한솔님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CJ ENM PD였던 고 이한비 PD 동생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삼시세끼나 이런 유명한 예능을 찍었던 어떤 PD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야근을 하고 심야에 이제 퇴근길에 이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고 이한비 PD의 입사 동기이십니다. CJ ENM. 그래서 저희 형 사건에 있어서도 이 동기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업무가 끝나고 야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까지를 최근에 같이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계속 일하면 누군가는 계속 죽을 수도 있다. 이 사고는 우연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계속 만들고 있는 사고다라는 것들을 강조했고 그걸 바꾸고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 노동 세계에서는 그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걸로 계속 넘기다가 결국 8년이 지난 오늘도 동기였던 그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던. 누군가에게는 구속을 하냐 안 하냐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속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장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5년 뒤 10년 뒤에도 똑같은 사고 똑같은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거 가볍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장들이 이런 일 다시는 벌이면 안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돈을 아끼지 말고 생명을 우선시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적인 세상들을 똑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그리고 내일 반드시 구속되고 제대로 처벌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박순관의 구속은 한 명의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박순관의 구속은 이 아리세 23명의 목숨의 값입니다. 23명의 목숨의 값이고 그 23명의 목숨에 대해서 박순관을 나가세요. 불법인 거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여러분, 구속하라. 인정. 재판을 방해하시잖아요. 재판을 방해하시잖아요. 다른 재판 방해하잖아요. 어제도 유아족 다 한테서 얘는 헛소리예요. 여기서 어디서 방해하는 헛소리야. 재판이 방해된다. 원래 헛소리야. 지금 여기서 바꾸고 하고 지금 잠깐만.
박수관을 데려와요. 당장 이 자리에 빨리. 바로 세울게요. 부분장 책임져라. 부분장 부분장 사과하면 마이크 끌게. 부분장 데려오라고. 이건 누구 거야? 뭐가 불법이야? 박사는 어디가? 이건 누구 걸까? 어디 건지 찾아. 부분장 사과하라고. 부분장 왜? 박수관 빼도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도 경찰들 좀 빠져주세요. 경찰들 좀 빠져주세요. 방송 그만하고 빠지라고. 방송 그만하고 빠지라고. 빠지라고요. 아니 빠져야 된다고요. 진짜 열반장. 이명박 박근혜도 포토라인 세웠잖아. 박수관을 왜? 지방법원장. 지금 싸움을 하려고 지방법원. 수원법원장 데리고 사과네 사과. 법원장 데리고 와 법원장. 법원장이 사과하라고 왜 빼돌려 왜? 박수관 아들까지 왜 빼돌리냐고. 법원장이 사과 안 하면 절대 안 나가. 똑같은 놈들 아니야. 법원장이나 박수관이나 똑같아. 이명박 박근혜도 포토라인 세웠어. 뭐야 이게? 이재명이도 포토라인 세더만. 이재명이도 세잖아. 박수관을 왜? 박수관이 왜 안 돼? KBS가 아니죠? 개새끼들아 진짜. 이게 나라냐? 법원장 데려와. 법원장 가져와서 사과하라고. 말도 안 돼. 자리에 서주세요. 기자회견 계속하겠습니다. 사람 23명 잡았어. 법원장 사과에 박수관 빼돌린 거 더러운 새끼들아. 경찰들 빠져주세요. 방송 한 번 더 하면 저희도 이대로 진행 안 할 겁니다. 저희도 경고드립니다. 경찰. 법원이 여기 화성이냐? 이 우주야 여기가? 마이크 해면 써 마이크. 말씀드렸습니다. 너가 똑바로 해야지. 너가 법원장이 이재명이도 서고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다 포토라인 세웠어. 뭔데? 뭐가 잘못됐는데? 너가 잘못 왜 노동 박순간 부자를 왜 지어로 빼돌려? 너가 빼돌렸잖아. 법원 협정실 불가능하잖아. 왜 기대해? 나쁜 놈이 오늘 이 하루를 기다리고 2박 3일 지금 밖에서 맨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 기다렸어요. 새끼 죽여가지고 우리 만나라는 몸뚱어리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얼굴 한번 보고 너 어떻게 해결해? 못 봤어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졌어. 사람이 23.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잘질 거야? 제 몸이에요. 박순간이가 어떻게 할 거야? 불에 태 죽었잖아. 당신이 잘질 거야? 박순간이 불에 죽었잖아. 박순간이 아들하고 박순간이 우리 아들 딸들 23명 죽였잖아. 부모님을. 우리도 다 왜 가족이 가져가라고. 지금까지 가족이 얼굴 한 번 못 봤어 못 가족이. 살겠다고. 말이 돼 이게? 못 살겠어.
내가 언제 어떻게 법원장 가서 사과하라고. 법원장이 사과해. 그랬는데 이게 자, 술에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분노는 그냥 박순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3명 나는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도망갔던 따뜻한 국물도 못 박순관은 먹겠어. 어떻게 잘 그것만으로도 찔까? 충분히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박순관을 개새끼들 노동부와 경찰과 법원이 빼돌렸다는 것이 저희는 더욱더 분노스럽고 절망적이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이 법원에서 그 딸랑 구속영장 하나 그거 발부받으려고 가족들 이틀간을 그 생고생을 했습니다. 66일을 싸워왔고 이슬 맞아가며 땡볕에 서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가족들 온전한 시신이 없습니다. 몸뚱이만 남은 가족들도 있고 다리가 어떻게 없는 책임질 가족들도 거야? 있습니다. 이 일을 말 좀 해봐요. 그런 가족들을 제대로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가족들을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영안실에 누인 채 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회사가 요구한 회사가 이야기한 것에 10배, 20배의 보상금을 달라고 했다. 어디서 그런 개소리입니까? 쌍파대기도 없는 새끼. 우리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자에게 그런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는 그 사장 만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배, 20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은 우리는 그 사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섭에 나오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교섭이 되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와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그 살인자를 노동부가 차에 태워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이 법원에서 지하로 빼돌렸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간다는 그 1층 로비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법원의 편의를 제공받아 법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살인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자회견 우린 계속 할 겁니다. 우리 목소리를 정말로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언론 노동자분들이 잘 담아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오늘 그 살인자들을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이 법원이 정말로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법원이 이렇게 살인자들을 비호해주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침부터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이곳에서 피켓 들고 그리고 로비에서 박순관, 박중원 살인자들 얼굴 한번 보면 뭐라도 얘기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유족들이 일찍 나와 계셨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재영님, 고모님, 김신봉님 이야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행 고모입니다. 재행이는 어릴 적부터 우리 한 가족에서 귀엽게 키운 자식입니다. 23살이고요. 이제 한국 땅에 4월 12일 날 귀국해가지고 아빠 곁에 와가지고 살려고 자격증까지 얻어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날 이렇게 차례차례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이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무능한지. 나 새끼보다 더 귀한 우리 조카. 그 소리에 너의 소리가 하고 기다렸는데 그게 진실 내 앞에 떨어지니까 비가 거꾸로 쏟아요. 기사분들도 알다시피 이 66일 동안 우리는 오늘 이날 유가족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이 소리라도 듣고도 여기를 밤낮 지키고 안 가면 집도 안 가고 여기에서 사대찬 바닥에 있으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동부하고 경찰이 손을 맞잡고 죄범을 지하철로 그렇게 올라갈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도 쌍판대기 안 보고 싶어서 그 로비에서 기다렸는데 나 이거 진짜 하늘은 그냥 무성하다. 언제는 어떻게 어디를 믿겠나. 우리 국민, 저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떻게 국민 믿겠습니까? 이러고 국민으로서 법을 믿겠습니까? 66일 동안 미소천을 하루하루 이 가족들 보면서 서로 붙잡고 힘내자 언니, 힘내자. 오늘이 온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60일을 왔는데 왜 오늘이 법원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우리까지 죽여요. 우리도 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애새끼들 집집마다 하나야. 이 많은 새끼들 다 죽여놓고 왜 호탈하게 한번 우리를 죄범을 얼굴도 못 공개하나. 그 사람이 대통령보다 하나 아니면 누구보다 하나요.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법이에요? 아니면 뭔게요? 수사를 하려면 죄범을 그래도 우리한테 한 번에도 얼굴을 프라이팬으로 대서야지. 얼굴도 만들고 가만히 지하철로 숨겨버리고 이렇게 낙동강에 오래알 만드는 우리 유가족 누구한테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굴이 부끄럽다. 나 진짜 이분들 같이 있으면 얼굴이 부끄러워. 진짜 너무해요. 너무. 노동부에서는 노동부대로 조사 안 끝났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내요. 법원 앞에 와서 또 경찰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를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어디 가서 소리 지르. 우리가 너희들 국민을 위해서 서울 체질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 우리 부모들이 여기에서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내떨리거나 말이야. 방송 한 번도 못하게. 왜 그랬냐 너희들. 너네도 내 새끼를 비워봐라고. 우리는 진짜 사는 하루하루 뻗치고 애들이 뭐 바라는 게 없어. 우리나라 땅에 또다시 이런
지는 죄이 없지. 애들이 죽어가는 게 없지. 이런 법을 기웃다 하려고 이렇게 와서도 우리 애들 진짜 어떻게 죽었나 진실을 알려고 여기 와. 우리가 뭐 바란 거 있나? 왜 무서워해? 왜? 내 새끼 어떻게 죽었다는 거 바람 듣자고 왔는데 그 얘가 무슨 게 무서워서 우리를 이렇게 찬밥 신세 낙동강 오래하게 만드냐고. 너무 억울해. 진짜 윤석열은 뭐가 있네. 너도 그래 대통령이야. 죽어가는 가족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네. 윤석열 너 못하면 내려와 개새끼야. 시민보다 못한 새끼야 너.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만드냐. 우리를 살구려고 여기 시민 너네를 국회에다 앉힌 거야.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우리가 10단 앉아 세금을 뭐 못해놨나 어떻게 놨나. 투표하라고 해라는 대로 여태껏 살아왔어. 왜 이렇게 죄범을 만드냐. 왜서 억울하다. 우리 유가족들 너무 억울해서 사는 거 하느니까 너희들도 똑바로 들어라. 죄를 더 만들려면 그렇게 계속 우리를 시간 연장만 해라. 개새끼들 사람도 아는 새끼들아. 너희들도 이 새끼 지켜봐라. 이 새끼들 경찰도 노동부도 다 공범이다. 공범이다. 윤석열도 공범이다. 공범이야. 개새끼 화환 개떡 주는 것만도 개새끼야. 왜 그렇게 죽여? 진짜 개새끼야. 가족들이 그래 본다. 말끝마다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얘기는 한탄이고 억울함이고 그것을 표현할 방법은 폭력을 쓰지 않는 이상은 말로는 겨우 욕 한 번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어떤 권리도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무기도 없는 겁니까? 23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는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66일이나 되어서야 구속영장을 발부하니만이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우리는 쉽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23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이 배터리가 폭발할 것을 알면서도 불량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국방부에 납품하기 위해 양산했습니다. 몇 푼의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촉박하게 일을 하다가 불량품을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별도로 적지 않은 공간이 없었다는 것도 회사가 기획한 것이었고 애초에 공장을 지을 때에 비해 도면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도 공장을 불법적으로 개조했던 것도 회사였습니다. 비상구라는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전혀 비상구로 쓸 수 없는 비밀의 문만 있었습니다.
아이디 카드를 접촉해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문, 그것이 어떻게 비상구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디 카드는 우리 23명의 희생자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규직들만 가지고 있던 비밀의 카드였습니다. 그 비밀의 카드를 접촉하고 그리고 나가야만 하는 그 문, 누가 그 문을 비상구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계속 생산을 하고 계속 납품을 하는 그 순간 폭발할 것이라는 것은 회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량품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그 생산했던 생산품을 불량품으로 지적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아리셀이 납품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과연 아리셀만의 문제입니까? 아리셀은 에스코넥이라는 모기업이 있습니다. 애초에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한 부서였습니다. 여전히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회사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한 부서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동일합니다.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중대재해 참사를 함께 책임져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처음에 누군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다라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박순관과 박중환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속돼야 되는 겁니까? 한 명을 죽어도 구속되는 사회입니다. 23명을 죽였는데 왜 구속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법원의 행태를 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기다릴 겁니다.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지켜볼 겁니다. 이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한 명씩 죽을 때마다 법을 보완합니다. 누더기 법안이 되지만 그래도 그 죽음의 무게만큼 법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 보완되어 갑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영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안법을 개정했고,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의 이어지는 죽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투쟁에 함께 하셨던 우리 김영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수원남부경찰서 김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 집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법원 청사 내에서 불법 집회 중이십니다. 지금 즉시 불법 행위를 중지하여 주시고 법원 구호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한번 외치겠습니다.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을 구속하라. 지금 박순관을 살인자다. 살인자를 구속하라. 교섭회피 증거인멸 박순관을 구속하라. 구타해라!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목이 아프니까 목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박순관을 구속하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싸우도록 두시고, 자, 박순관을 구속하라 팔박자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 관, 늘, 구, 소, 하, 라, 박순, 관을 구속, 해설가 여러분,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어머님 앉으세요. 앉아. 태거 조치를 명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태거 조치를 명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래까지 다 죽여라. 다 죽여. 개새끼들아. 어제 여기 근데 왜 여기는 막고 있어요? 왜 막고 있어요? 사람 다 죽여놓고 그래. 뭘 하고 있어 당신이? 저희도 밤에 같이 야, 법이라고. 자리에 앉읍시다. 지들이 유족이요. 자리에 앉으세요. 신경 못 죽여. 자, 같이 저기 있었다. 냅둬요. 저기 냅둬. 우리 저기 막으려고 냅둬. 같이 있는 거. 저기 냅둬요. 아니, 저기는 냅두고, 자, 우리는 구호에 치도록 어머니, 자, 경찰들 상대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얘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살인자 박순관을 구속하라. 구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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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을 죽였다. 박순관을 구속하라. 구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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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코넷과 아리셀이 죽였다. 박순관을 구속하라. 구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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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립니다. 퇴거를 명령합니다. 도망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순관을 퇴거 구속하라. 명령합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원도 공범이다.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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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를 빼돌리는 법원도 공범이다.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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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박순관을 지금 당장 구속하라. 구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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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죽여놓고 도망가는 박순관을 구속하라. 구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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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이 아침에 그렇게 박중환을 빼돌리지 않았다라면 우리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만든 것은 노동부와 경찰과 법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차를 태웠던 노동부도 누구도 우리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누구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못 나갑니다. 적어도 우리 발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몇 번 더 해야겠습니다. 마이크 꺼.
우리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얘기 다 하면 우리가 알아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기다렸다고 오늘날 오늘 기다렸다고 자,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은 들어가세요. 저쪽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아, 진짜 상황 모르네. 너라도 살인자 법이잖아. 저번에 지원되는가 저런 사람들이 억울하다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법원이 노동부가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지 않는지, 짜고 들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 적어도 이곳에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 못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66일을 가족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면서 그 낯짝 한번 보겠다고 그 새벽부터 와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짜고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 얘기도 못합니까? 마이크도 없이 이 얘기도 못하니까 우리가 최소한 어제까지는 그 법을 제대로 지키고 누구랑 놈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집회했습니다. 개새끼들 다 공범이래 그러지. 공범이지 다. 경찰이고 나발이고 다 공범이야. 너희들 찍지 마. 다 공범이야 니네도. 경찰이고 다 공범이야. 우리 유족들이 지금까지 법을 어기는 것을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요구를 제대로 하기 마세요. 위해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책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소리를 내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만든 거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이고 뭐고 이곳에 우리를 불러들인 것은 법원입니다. 살인자를 비호한 노동부고 살인자를 빼돌리는데 협조한 경찰이고 살인자가 도망가게 협조를 해준 법원입니다. 그런데 어디 와서 지금 되니 안 되니 이야기합니까? 경찰들도 다 공범이야 니네들이. 찍지 말고 팔아가. 팔아가. 우리 앉은 채로라도 할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라도 귀 기울여서 함께 얘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셀 폭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까지 막연하게 추정 예상했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무척 답답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경로로 밝혀진 경찰청 수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저는 이에 관련된 전극 만드는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모두 한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집채만한 화학물질 가스통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몇천 도씩 높여 제품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화학물질이었지만 만약 잘못돼 터지면 반격 몇 미터는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질 정도로 위험하다는 말이 암암리에 떠돌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어떠한 물질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들에게 공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일로 사고 난 사례를 본 적 없어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안전 불감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직군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으면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 6명 이상이 죽고 1년에 수천 명이 죽어 나가겠습니까? 13만 명이 중경상으로 다치는 사람들
남은 억울한 인생을 어떻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목숨입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아리셀은 올해만 5차례 신규 사원을 뽑았지만 비숙련공 노동자들에게 고위험군에 따른 적합한 안전교육이나 대피 요령조차 교육하지 않았음에 참으로 분노가 치밉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을 보면 볼수록 불법과 비리가 넘쳐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낯뜨겁습니다. 아리셀은 위험한 일일수록 전문 경력 자원이 필요했지만 일용직을 채워 자연히 불량률은 높아졌는데도 발열 전지 불량품을 양품 처리로 둔갑시켜 군에 납품시킴에 아연 실색할 지경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원에 대한 업무 방해는 장기간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임이 드러났음에 만약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르셀은 불법 선지가 번창하여 그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르셀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도 23명의 많은 노동자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아르셀인데도 지금까지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는 점과 유족과 협상을 거부했던 대표이사 박승건과 본부장 박증원을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법원에서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여 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중에서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66일을 싸운 우리가 앞으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이 구속영장 마저 나오지 않는다라면 정말 우리가 무슨 짓을 하게 될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나 바람, 신뢰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게 될까봐, 그런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까봐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법원이 이 미친 사회에 마지막 브레이크가 되어줄 것을 바라고 요구합니다.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투쟁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동지들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양한웅 동지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무협의 법원 관계자도 계시고 한데. 죄송한데 뒤로 좀 봐주세요. 뒤로요? 요 옆에서 쓰시면, 네, 저희 보고 갈게요. 옆에서 쓰시면 양쪽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네. 사실 제가 저 앞에 계속 지켜 있었잖아요. 가족 몇 분하고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포트라인에 썼습니다. 출석할 때 체포영장 발부 구속 심사할 때 다 썼어요. 대통령도 다 썼어요. 전 국민이 생중계를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 23명을 죽인
박순간이는 그 아들과 같이 있더라고요. 노동부도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저 노동부가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차가 우회전할 줄 알았어요. 지키고 있었는데 차가 지하로 싹 들어가더라고. 저 가족들 막 불렀어요. 막 가족 빨리 오시라고 들어올 줄 알고.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하로 가길래. 그래서 가족들도 너무 허탈했고, 이거는 진짜 수원지방법원장이 사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법원 행정을 누가 믿겠어요? 이래가지고 누구는 봐주고 살인자를 봐주면 어떻게 하라고? 23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박순간이는 살인자라 해도요. 그 노동부도 경찰 발표했잖아요. 아마 법원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한국 노동부실의 총체적 난국을 아리새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에 저임금에 이주 노동자의 안전교육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노동자가 한국에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박순간 부자 구속시키고 여건히 사회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됩니다. 인간이 묘사가 아니라 두 번 다시 우리 아리셀 피해자들 안 나오게, 그것이 아리셀 돌아가신 영혼들 그리고 가족들의 위안과 그리고 그 개인이 괘씸해서도 있겠지만은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나게끔 아리셀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게 가족들의 본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를 제공한, 물론 법원장이 몰랄 수도 있겠지만 편의를 제공한 법원 관계자는 정중하게 가족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밝힐 것은 제가 며칠 동안 박순간이하고 간접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직접 대화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들은 몰라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공동대표로서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조계종에 있습니다. 정말 이거 빨리 교섭을 해가지고 가족들도 장례도 치르고 또 너무나 힘들지만은 또 고향 땅에도 가셔야 되고 66일째입니다. 정말 힘든 조건입니다. 모텔에서 주무시면서 식당밥 드시면서 매일 이 오래같이 뜨거운 여름날 가족들이 버티고 아까 어머니 한번 말했죠. 견디자 하루만 견디자, 좀 더 견디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온 이유는 66일 동안 박순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법이 없어요. 가해자입니다. 살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야죠. 피해자 가족들이 이 땡볕에 가족집 박순간 집 앞에 가고 만나자 이게 앞뒤가 바꿔지도 한참 앞뒤가 바꿔지고 어느 도 다니고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수많은 세월호 참사부터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제가 다 쫓아다니 몇 년 동안 가족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 교섭을 같이 진행해봤고 그 가족들 만나봤습니다. 그 슬픔을 같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다 피해자가 아무리 큰 재벌들도 피해자 가족한테 무릎 꿇고 자문했답니다. 지금까지 박순간 씨 불량소에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하다못해 그 욕을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불량소는 갔어요. 그 셀프 불량소지만은 매일 가서 매일 박순간 23명 중인 살인자는 화성시청의 불량소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이 미치려 하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텔레비에 한번 아무도 없는 가족 앞에 가족이 없었어요. 그냥 공중파에 사과하고 끝.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뒀어요. 모두 변호사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저 사람 얼굴에 한번 보자. 어떻게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인데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온 겁니다. 공항이라도 한번 치고 싶어서 그 지하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순간이 앞으로 사회적 이야기했는데 아주 천하에 나온 이런 회사 대표 처음 봅니다. 가족들을 피해 다니고 안 만나고 가족들이 쫓아다니고 아까 이야기했더만요. 가족이 엉뚱한 짓 하고 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가족한테 1000번 100번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좀 장도 좀 치르시고 합의도 좀 하시야. 하루에 수십 번 찾아야 된다고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 말이 돼요, 말이. 그것이 원통하고 그것이 분황도입니다, 가족들이. 저는 기자님들 계시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리셀 대표의 이건 정말 동물적인 행위입니다. 가족들한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고 불량소 와서 그 흔한 국가안성이 갖다 놓은 적이 없다고요. 교섭이 그 뭐가 돼요? 교섭이
이상한 변호사 가지고 3분 만에 가버렸어요. 며칠 전에 3분 만에 교섭을 와서 가버렸어요. 한 달 반 전에 내는 그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가버렸대요. 어느 누가 동의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우리 대표도 교섭 대표도 만난 사람 10분 한 만나고 3분 만나고 2분밖에 못 만났대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수원지방 법원장한테 요구합니다. 반드시 구속시키십시오. 이 4명 구속영장 청구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들 아버지 그런 봐주는 것 없이 반드시 구속시켜서 가족들의 최소한 요구, 돌아가신 영혼들의 최소한 요구에 응답하고 또 한국에 참사고 2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뜻에서 이 2사람 반드시 구속시키기를 수원지방 법원장 담당 영장 판사한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듣는다면 구속시킬 겁니다. 구속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쩌면 법원이 우리가 오늘 법원에게 느낀 감정은 법원이 우리를 2번 죽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이 죽고 우리는 1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부와 경찰의 그 짓거리로 흔들대다가도 이 싸움을 위해 힘들게 일어서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기다렸던 오늘의 법원이 우리를 2번 죽였습니다. 이 죽음을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더니 사실 오늘 저희 처음으로 구속영장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아침 10시 저희 법률대리인단에서 법률지원단에 손희찬 변호사님과 그리고 동포 유족 중 한 분인 고 엄정정님의 어머니 이순희 대표님 그리고 고 김병철님의 부인이신 그리고 한국 유족을 대표해서 최은주 씨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최은주 씨가 먼저 나오셔서 짧게 어떻게 진행했다 정도 공유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이제 검사들이 그동안 조사했던 거, 경찰 노동부에서 조사했던 거를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손희찬 변호사님, 이순희 대표님, 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희 대표님이 조금 울먹이신 게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박승관 대표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박승관 대표도 그렇고 뭐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고 그들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검사분들의 그런 노력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이제 범죄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게 보였고, 근데 다만 이제 김앤장인지 어딘지 변호인들이 한 9명이 왔더라고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앉아 있었고, 우리를 이제 퇴장을 시킨 이후에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겠죠. 그리고 진행 방법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고 이런 과정은 생략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판사가. 그리고 그러니까 예약이 다 듣고 그냥 판사가 이제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검사 이야기로 들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다 들어갔다고 저는 느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구속 여부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땅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속이 편하죠. 자, 진짜 하늘이야. 하늘이야. 우리가 66을 싸워온 이게 마지막 아닌 거 아시죠?
구속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속을 이제 딛고 이제 정말로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박순관과 박중환은 구속이 되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있지도 않게 우리가 교섭도 안 해본 주제에 우리가 10배, 20배를 요구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를 않나, 우리가 안 만나려고 했다라는 등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을 까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분이 저희가 오늘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이전에 저희가 구속 촉구 탄원서를 5천여 명을 넘게 이미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다시 해서 한 5,600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10,000명이 넘게 많은 분들이 구속 촉구 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이걸 민원실 전달해서 그래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다 일어서 주시고 전달은 대책위 대표와 우리 가족협의회 대표이신 박창성 대표님 나오셔서 들고 두 분이 저희도 같이 가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나오세요. 두 분이 나오시고 두 분이 나오시고 한번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주시고 같이 뒤집어졌답니다. 이렇게 뒤로 더 쭉 가시면 언론들도 좀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박순관을 구속하라. 그것도 오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우리도 힘차게 구호 외치고 피켓 들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 박순관을 구속하라. 박순관이 죽였다. 살인자를 구속하라. 23명을 죽였다. 박순관을 구속하라. 네, 피켓과 현수막은 주시고 피켓은 들고 줄 지어서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피켓 시위를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현수막을 벗겠습니다. 주세요. 현수막. 주세요. 용철아, 같이 동행해.